자, 이번 시간에는 이게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요거는 어떤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최초 관리인이 선임된 관리인이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 시행사가 위탁계약 체결해가지고 선정한 관리회사에게 자, 내가 최초 관리인이 되었으니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 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해달라고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즉 어떤 청구 권한이 있는 것, 청구권이 있는 것입니까?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후자예요. 즉 인수인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법적 권리가 뭐예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는 것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관련된 사례가 있었고 관련된 사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남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건물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 관리인으로 당선되어서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에게 자, 관리비 미납 세대의 명세, 즉 어디가 관리비 미납했는지 그 명세서와 또는 관리 선수금 명세 또는 장기수전 충당금 돈이 있는지의 명세, 그 다음에 관리비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사용하고 있는 인장, 관리 계좌에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인계달라고 하니까 자신은, 즉 관리회사는 나는 시행사가 고용한 업체이기 때문에 신규 관리인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 당신 나랑 계약 체결한 거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신규 관리인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 당신이 요구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는 인계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고 나섰어요. 자, 그렇다면 관리인으로서 그 관리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가 있어야지 여차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승소했어요. 자, 뭐 노하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요구할 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회사 말대로 관리회사는 시행사하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신규 관리인에게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자주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그 조항은, 즉 집합건물법 조항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나오는 게 결국은 구조의 삶, 즉 분양자의 관리 의무, 여기에 대해서 1항 너무너무 유명한 규정이죠. 분양자는 입사조 3항에 따라서 이건 관리인 선임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이때까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이걸 역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한다고 통보를 하면 그 즉시 이런 관리 권한은 상실한다. 따라서 분양자, 이게 시행사예요. 분양자 또는 시행사가 위탁계약 체결한, 시행사하고 계약 체결한 관리회사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신규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면 그 즉시 업무를 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법원 판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예요. 즉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그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지 여부를 또 따지게 되죠. 그래서 관리인이 적법한지 여부를 또 살피기 위한 소송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인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무 개시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관리 업무는 중단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조항밖에 없어요. 과연 이 구조의 3 제1항에 의해서 이런 최초 관리인이 관리회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이게 약간 의문이 돼요. 하지만 판례는 이걸 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실게요.